지난번에 원효 스님께서는 그 계행과 지혜를 함께 해야 되고, 시정에 사는 사람과 산중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죠. 설령 도를 안 닦더라도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성현이 참 걱정을 안 하고 이쁘게 봐주지만은, 도시에 살면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많이 한다. 그만큼 아마 신라 때도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살면은 현혹되기 쉬운 그런 아마 그것도 많았을 거고, 또 일이 바쁘고, 원효 스님이 말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 완권과 결탁이 된 그런 어떤 권력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실질적인 예를 듭니다. 머리 까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신분상에서 유지인의 소행은, 지혜 있는 사람의 소행은 정미잡반이요, 쌀로서 밥을 짓고, 무지인의 소행은, 반대로 지혜 없는 사람의 소행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비유법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처신을 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거래를 유지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내용으로든지 불편하게 됐고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되지 않았으면은 뭔가 처음 마음을 낸 것이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증거지요. 사업을 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드니에서도요. 좀 모르지, 또 뭐 유튜브에 인터넷을 그분은 안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면은 또 저 사람이 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절에도 자주 안 나오는 분이라요. 뒷집을 샀다는 소문 듣고 어느 날 저녁에, 낮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못 만났어요. 저녁에 한 8시 넘어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스님 뒷집을 샀다는데 남은 돈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근데 20년 전부터 그분을 가끔 보아오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도 상당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지금까지 뭐 한다 이러는데, 내가 생각해 보면은 영 얼토당토 안 해요. 그걸 해가지고는 이익이 그렇게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근래는 그 화장실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약을 뿌려서 녹게 하는 그런 것을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호주 뭐 환경청하고 툭 하면 호주 뭐 영업에 맞아 한다고, 호주 무슨 그 고명한 사람 무슨 뭐 당 대표 누구하고 만났다 하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여러 사람들 말하면 뭐 굿 아이디어하고 좋다 하지, 누가 나쁘다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물이 절약이 되고 환경 오염이 뭐 어떻게 되고 또 거름이 돼가지고 굉장히, 한국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됩니다. 절에서 200만 원가 들어가지고 내 하는 스님이 무슨 음식 주격에 그걸 부으면은 녹아지면서 거름이 돼가지고 거름도 되고 쓰레기 버리는 수가도 적게 든다고 그러는데, 실패했어요. 안 됩니다. 여기서도 자기가 수입하겠대. 스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얼마 뒤에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뭐 만나는 것은 저기 A4 용지 누런 거 그런 거 들고 다니죠. 사진하고 뭐. 이번에 좋은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뭐요?
아주 까리를 호주에 그 땅 넓은데 심어가지고 그 기름을 짜서 대체 그 비행기라든지 그런 그게 굉장히 그 질이 좋대요. 그건 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쓰면은 석유 소비도 줄고 환경 오염도 줄어들고 또 노는 땅도 활용을 하고 그래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참 속으로 안 된다는 말 묻지는 않아야 돼 또 그거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무슨 그런 안 될 것만 그렇게 험한 거는 하기 싫고 나름대로 일리도 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것만 호주에서 뭐 이거 하면은 안 되겠나 뭐 정보 연결해가지고 하면 내가 알기도 10개가 넘습니다. 제안한 게 하나도 안 될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생각은 좋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거의 떨어지는 일들을 나름대로는 헛돌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왜 그런 발상을 하게 되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뭔가 자기는 상당한 엘리트고 여기에 자기 동문들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데 자기만이 뒤처져 있다고 하는 자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남이 안 하는 한 건을 해가지고 좀 이름도 내고 경제적 도움도 받고 싶은데 그런 어이없는 아이템을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무슨 뭐 얘기를 할지 몰라요. 버섯을 키워가지고 불란서에 수출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그거는 생각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에게는 송구스러운 말이지만은 지혜 있는 생각이나 처신이 아니라요.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지혜의 배경은 우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치에 맞고 현실적이어야 되고 뭔가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서 소비가 되겠다든지 뭐 좋아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만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떤 영웅심이라 할까 뭔가 자긍심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편한 마음과 행동가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부도 축적이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 그것이 지혜잖아요. 그런 것이 확립이 되려면은 1차적으로 계정해 사막이거든. 우리 불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 몸과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는 계. 그렇게 됨으로써 허둥대지 않고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안정. 뭐라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안정이 안 되고 허둥대면 사고 납니다. 10,000가지 병을 얻어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하는 가장 강조하는 말이 안정이라요. 안정하십시오.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겠죠. 몸과 마음, 정신적인. 그렇게 돼야 지혜가 나오게 되죠. 계정해. 안정이 되는 것은 행동가짐이 바른 계를 인해서 나오고 지혜는 선정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깔아앉혔을 때에 내 모습이 보이지 얼굴이 우리 대야 보면 보이잖아요. 당황하면은 뭐 있던 것도 모르고 말하려고 하다가도 잊어버리잖아요. 안정을 취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이익이 될지 장사가 될지 안 될지 이러는데 그런 걸 둘을 취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만 앞세워서 자꾸 그런 아이디어만 내가지고 만나고 잠이나 쓰고 돌아다니고 그런 분이 지혜 없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 모래로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다. 백날 불 때 봐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 내가 처음에는 몇 번 그래 좀 한국 갔다 와가지고 인사겸에 막 그런 소리에서 좀 나무랬어요. 특히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왜 그래 허둥대면서 어이없는 생각을 하냐고. 그기도 한국에서 대학생 불교 연합회에서 상당한 일을 하던 분이라 보통 사람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따끔하게 좀 정신 차리라고 그랬는데도 그 뒤에도 3번이나 그런 은행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이 안 됩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쌀로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럼 공력에 든 만큼 밥을 지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잖아요. 일이 됩니다.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날 차라리 그러지 말고 현실성이 있는 청소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얼마라도 최소한도로 100불이라도 나올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기 싫다 이게 하기 싫고 뭔가 고상한 것을 해서 한꺼번에 좀 뭐 모아보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될 일인데. 그러니까 헛된 망상 세계에 스스로가 집착이 돼서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그런 어떤 병의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과대망상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쌀로서 밥을 지을 정도로 현실성이 있고 될 일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 원효 스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여러 경론에서 강조를 하셨어요. 공지 긱시기 위 기장호대. 사람이 누구나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서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알지만은 부지 학법이 개치심이니라. 진리를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곤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 원효 스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아이고 그게 마땅하지. 배고프면 누구라도 밥 먹으려고 하지. 그렇지만은 우리 불자나 만무루 영장으로서는 밥만 먹음으로써 만족하면은 동물 수준이죠. 안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지능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참 그렇게 음식을 찾듯이 진리를 배운다. 학법이라고 꼭 이랬는데 법은 진리죠.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서로 함께 하면서 평화롭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밥을 찾듯이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비유를 듭니다. 행지구비는 여거 이룬이요. 행은 실천이죠. 지는 지혜입니다. 앞서 강조한 개정의 사막의 마지막에 지혜. 지혜가 있어도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 지혜가 있으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은 법에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도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원효 스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천과 지혜를 함께 갖추는 것은 여거 이룬이요. 차라고 이게 술에 걷자. 옛날에는 차가 없었겠죠. 그래도 수레라고 할 때 사람이 끌든지 말이 앞에 서서 그렇게 운용하는 것은 거락합니다. 같은 차자지만은 4발 달린 이것은 동력이 있는 것은 차락하고 수레라고 표현이 되면은 거락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그런 특수한 게 있어요. 김천이라고 같은 세금인데 금능이라고 할 때는 금자로 발음하잖아요. 금능. 그거는 음양의 조화로서 김능하면은 발음하기가 이와 이 아라든지 이거는 같은 그 오행 중에 동성이라서 조화를 이루는데 김능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금능, 의하고 같이 짝을 짓기 위해서 금능이라고 발음해요. 패배, 북자를 써놓고 동서남북 하면은 북이라고 읽지만은 패배했다 할 때는 배라고 읽습니다. 한자의 특수성이 그렇게 발음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도 수레라고 할 때는 여거 이륜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만약에 여착하면 사륜이라고 해야 되겠지. 뭐 차도 두 개가 발동 있지만은, 그래서 실천과 지혜를 함께 겸비해야 된다. 고려 때 보조국사는 선정과 지혜를 겸해야 된다. 한 가지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실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하나만 가지고 자기 환상에 빠졌다든지 내가 잘났다든지 내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기 열등의식이나 자기 교만에 빠져서 뭔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결과가 원만치 못해요. 항상 내외, 친구,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한쪽이 속이 상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면 집안 안 돼요. 자리 이타는, 이거는 자리, 내가 우선 수행을 한,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 남방불교에서 수행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기울어진 수행 방법이 자리입니다. 내가 우선 마음이 편안하고 배가 부르고 해야 남을 베풀지,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남을 베푸느냐 생각해보면 상당한 이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가 바로 서야 남을 탓하지, 내가 만날 술 먹고 주정뱅이 하고 거짓말 하는데 아들 보고 주변 친구 보고 니 바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장단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스스로가 바로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계통을 우리는 소승불교, 뭐 테라바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타다, 이거는 우리 지금 한국 불교, 중국, 티베트, 대만, 대승입니다. 내가 배가 좀 고프지만은 남겨서 남과 나눠 먹자.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아들 보고는 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상대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사상이 대승불교의 근간입니다. 이타적인 것.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양면에 있어서 좋은 점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대승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참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처사가 있어요. 자기 공부에는 굉장히 참 오후 되면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참선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밖에서 우리 다른 젊은 처사들이 무슨 우려를 한다고 막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떤 생각에 어떤 모습의 삶이 더 아름다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의 그 수행도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은 바쁘고 일이 있을 때 밖에 나와서 함께 도우고 일하면서 웃고 나중에 저녁같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다 갖춰지면 좋은데 사실 참 고루 갖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자리보다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이나 사회를 원만하게 꾸리는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효 스님은 자리와 이타를 함께 겸하면 더 좋지요. 그게 아주 금상첨화죠. 그것은 여조양익이다. 새의 두 날개와 같다. 날개 하나 부러지면 퍼덕거리고 못 가죠. 그러다 보면 독수리한테 잡혀 먹어요. 날개 익자입니다. 좌익, 우익 할 때 날개 익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아마 이 용어를 불란서의 어떤 뭐 학자가 제일 먼저 썼다고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좌우익을 대해서 왜 새 날개로 표현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동양 사회에서 보면은
좌익이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우익보다는 못한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좌우가 또 같은 가치로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지, 새 두 날개처럼 오른쪽 날개가 더 좋고 왼쪽 날개는 나쁘다, 그러면은 나는데 불편할 게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좌는 조금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이, 비유를 보면은 초상이 나서 옛날에 3년상을 치를 때에 빈소 앞에 마루에 새끼는 왼손으로 깝니다. 왼손으로 깐 새끼를 둥글둥글 해가지고, 어릴 때 가면 얼마나 겁이 나든지 막 귀신이 곧 나올 것 같고, 방 들어가면은 사랑방에 주로 모신데 뭐 상복이 누런 포가 뭐 이렇게 있고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에 잘 살아가지고 우리 친구가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재주 있나 하고 들어가고. 왼 새끼를 꼰다. 장성택이가 왼 새끼를 꼬다가 처형당했다. 북한에서 그런 말이 나왔대요. 뭔가 비현실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조금 좋지 못한 것을 왼새끼라든지 이 왼쪽으로 기울여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두 어떤 이념이라든지 응용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가치로 서로 바라볼 수 있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배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서 서로가 자기만 우익은 보수파들은 자기들만 잘한다 하고,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사람들 잘한다 하고, 미국 때문에 북한이 저 모양을 하고, 지금 그런 양단에 걸쳐 있잖아요. 그럼 화합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통일이 돼도 원만하게 되지, 세력으로서 장악을 하겠다, 한 군데를 무너뜨리겠다, 우리의 주의가 더 옳다, 안 됩니다. 그렇게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부처님은 생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은 좋아하고 죽음은 싫어하지만은 그것도 같은 무게로 봅니다. 단견, 상견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은 무게이지 전혀 다르지 않다. 지혜 없는 안목으로 보면은 다른 것 같지만은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은 다 존재 가치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은 또 인정을 해야 화해가 되지, 무조건 네가 나한테 무릎 꿇어라, 나는 잘하고 있다,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역할도 그렇잖아요.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조양립, 두 날개와 같은 균형 잡힌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득죽 추원호대. 아침에 죽, 점심 밥입니다. 중국 선방에서는. 한국도 옛날엔 그랬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식욕이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그럴 때에 가벼운 죽을 먹으면 굉장히 이익이 10가지 이익이 있어요. 속이 굉장히 편하고 안색이 맑아지고 그런 등등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럼 반찬도 준비하니도 새벽에 적게 되고, 김치 깍두기하고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지금도 이 중국 절에서는 아침에 죽을 먹어요. 한국에서는 송광사에서 얼마 전에 그랬는데 거의 죽 먹는 절이 없어졌어요. 밥 먹습니다. 아침에 죽을 먹고 추원을 하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스님들이 고향할 때에 염불을 합니다. 이 음식이 어디에 와서 이렇게 내한테까지 왔는지,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만한 덕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모사나불, 그렇게 하면서 신념이라고 음식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내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역불단을의 응수천요.
쌀을 갖다 주고 죽을 끓인 신도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가. 좀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이 선방에만 다니는 사람들은 경전을 안 배우고 바로 가버려요. 부처님 제자면은 부처님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지 기본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는 나이 50이 가까워 출가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거 골치 타거나 골치 아프다, 뭐, 선방가 마음 깨치면 그만이지. 그러다 보니까, 염불할 하면 완전 이거는 뭐, 도망갈 수준이라요. 남저리가 제이떡 하면은 새벽에 도망간 스님이 있었잖아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래, 금방문 들어가지고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거 먹으려고 이렇게 되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조금 이론을 갖추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고, 득식 창패허대. 점심에 부처님께 고향을 올리고 창패, 이건 창이라 하는 거. 제가 한 거 만나면 뭐, 시방, 안고, 뭐, 이렇게 길게 빼는 게 창입니다. 추원하는 거. 그렇게 할 때에 부달기치,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역불이 현성의 음창효가. 부처님이나 보살님들께 너무 부끄럽지 아니한가. 왜냐? 우리 마주 올릴 때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 달마 성가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화엄경의 요지라요. 우리가 공경하는 불법승 삼보락하는 가치가 시방 삼세에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불보살님처럼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살겠어요. 만족하고 만나는 사람, 밥 얻어먹는 거, 밥 해주는 사람, 오고 가고 차, 기름값 비싸다 하지만은 만일에 어느 날 기름 수입 안 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흐르는 물요. 고장 나가지고 물 안 나와봐요. 자동 비행기 어떻게 됩니까? 그래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면은 고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저 막 쓰는 게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각성, 깊이 있게 사유를 해서 시방 삼세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대상들이 불보살님처럼 거룩하고 고맙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마지 올릴 때의 내용입니다.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상주하는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다고 머리 조아려 절합니다. 그 내용이라요. 그 내용을 알 때에 내 행동이나 염불이 더 진지해집니다. 뭔 말인지 모르고 소리만 따라, 아이고, 얼른 저 밖에 고구마 냄새 나는데 고구마는 먹어가야 되겠는데, 뭐. 그러면은 일념이 안 돼요. 그래, 뜻을 알아야 행동도 진지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효 스님은 이론과 실체, 계행과 지혜, 이 모든 것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통불교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신라 이후의 스님이 원효대사입니다. 화쟁사상. 그런 이치하고 나면 누가 싸우겠어요? 싸우는 게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싸우지. 상대에게를 이해를 하고 고맙다고 하고 밥 해줘서 아이고 참 많이 달링하고 뭐 한이 켜가지고 나는 그 사람 이름이 한인 줄 알고 정말 실수할 뻔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마 내외간에 부르는 그런 애칭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 시기 좀 더 선진화되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른 방향에서는 좀 처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